자정이 넘은 그랜드몰의 지하주차장은 고요했다. 이도연은 손전등을 들고 구석구석을 살폈다. 벌써 3년째 야간 경비를 서고 있었지만 그는 매번 같은 꼼꼼함으로 순찰을 돌았다. 수고하십니다. 청소 직원이 지나가자 도연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상대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경비원이 먼저 인사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1층 로비로 올라온 도연은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허름한 회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노인이었다. 한석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이곳에 들르는 단골 손님이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도연이 다가가 밝게 인사했다. 아, 경비원 양반. 또 밤 근무인가? 석진이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네, 제 시간이 이쪽이라. 혹시 불편한 건 없으신지요? 아니야, 남 편해. 그냥 쇼핑몰 구경이 좋아서 말이야. 도연은 휴게실로 가서 따뜻한 보리차를 종이컵에 담아왔다. 날씨가 쌀쌀한데 드세요. 커피 자판기도 있지만 늦은 시간이라 차가 나을 것 같아서요. 석진은 두 손으로 종이컵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요새 드물어. 당연한 건데요. 편히 계시다 가세요. 도연이 물러나려는데 석진이 물었다. 자네 경비 일한 지 오래됐나? 3년 됐습니다. 저한테는 좋은 일자리예요. 규칙적이고 안정적이거든요. 가족은 있나? 어머니 혼자 계세요. 제가 벌어서 모시고 있습니다. 석진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다. 효자로구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때 2층에서 소란이 들렸다. 도연이 고개를 들자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강유라, 쇼핑몰 대표의 외동딸이었다. 옆에는 친구들이 셋이나 따라붙어 있었다. 야, 여기 아무도 없어? 이 문 좀 열어줘. 한밤중인데도 폐점한 매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도연이 계단을 올라갔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영업시간이 아닙니다. 유라가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경비원? 너 나 모르지? 난 강유라야. 여기 우리 아빠 건물인데 내가 왜 못 들어가? 규정상 폐점 이후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대표님 따님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나한테 규정 운운해? 유라가 비웃듯 웃었다. 친구들도 킥킥거렸다. 저기 1층에 노숙자 있는데 그것도 규정이야? 도연이 아래를 내려다보자 석진이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저분은 고객이십니다. 고객? 저렇게 낡은 옷 입고? 냄새 안 나? 빨리 쫓아내. 우리 쇼핑몰 이미지 생각 안 해?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손님은 옷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뭐야, 진짜 어이없네. 야, 너 내일 잘릴 각오해. 유라가 발을 동동 구르며 계단을 내려갔다. 친구들이 수군거리며 따라갔다. 도연은 1층으로 돌아왔다. 석진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끄러웠죠?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 아가씨, 대표 딸인가 보지? 네, 그렇습니다. 자네 저 아가씨 때문에 곤란해질 텐데.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대하는데 위아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도 소중한 손님이시고 저도 이 일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석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마음가짐이야. 그런데 세상은 늘 그렇게 공평하지 않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지키고 싶어요. 석진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고맙네, 차도 맛있었고. 조만간 또 들를게.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석진이 로비를 나서며 뒤돌아봤다.
도연은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다. 구석에 떨어진 휴지 하나까지 줍는 모습이 보였다. 석진은 주차장으로 향하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의 차는 3층 VIP 전용 구역에 있었다. 최신형 외제차였다. 석진은 차에 올라타기 전 쇼핑몰 건물을 올려다봤다. 사람을 먼저 본 덕이라. 재밌군. 조수석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랜드몰 경영진 회의 자료였다. 표지에는 최대주주 한석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이튿날 아침 도연은 경비실에서 인계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간 경비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야, 강 대표 딸한테 찍혔다며? 조심해야 될 텐데.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도 말이야, 저 집안이 어디 만만한가. 어제 오자마자 난리쳤다던데. 도연은 대답 없이 가방을 챙겼다. 사실 조금은 불안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석진 같은 어르신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로비를 지나는데 청소 직원이 다가왔다. 도연 씨, 어제 멋있었대요. 다들 속으로 쾌재 불렀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인데요. 아무나 못해요, 그런 거. 조심하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다. 겨울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그는 외투깃을 세우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신념은 지켰다는 생각에 발걸음은 가벼웠다. 사흘 후 도연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 지시를 받았다. 관리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도연 씨 앉아요. 팀장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윗선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손님한테 불친절했다는 내용인데. 누구 말씀이신지요? 강유라 씨. 대표님 따님이요. 도연은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규정을 지킨 것뿐입니다. 폐점 시간 이후 매장 출입을 막았고 로비에 계신 고객을 보호했습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다. 그걸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상대가 누군데? 대표 딸이 직접 항의하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앞으로 조심해요. 딱 한 번만 더 민원 들어오면 당신 자리 위태로워. 알겠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팀장이 미안한 듯 덧붙였다.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래. 괜찮습니다. 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순찰을 돌다가 로비에서 석진을 다시 만났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옷차림이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그래, 여기가 좋아서 말이야. 자네는 괜찮은가? 저번 일로 탈은 없었고? 도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약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견딜만해요. 그런가? 힘들면 참지 말고 말해. 어르신, 제가 왜 어르신한테 그런 걸 말씀드려요. 석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홀짝였다. 도연이 준 보리차였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유라가 나타났다. 오늘은 혼자였다. 명품 코트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도연을 보자 비웃듯 웃었다. 아, 경비원 아저씨. 아직도 여기 있네? 근무 중입니다. 근무? 맞아. 아직은 근무 중이지. 며칠 더 버텨봐. 유라가 석진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저 사람 또 왔어? 진짜 징그럽네. 여기가 쉼터야? 손님이십니다. 손님? 돈도 안 쓰는 주제에? 야, 할아버지. 여기 당신 올 때 아니에요. 복지관 가세요, 복지관. 석진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도연이 앞으로 나섰다. 손님께 무례한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뭐? 야, 너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유라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야. 지금 1층인데 경비원이 나한테 대드는데? 그래, 이도연이라고. 응, 지금 당장 처리해줘. 통화를 끄는 유라가 승리자처럼 웃었다. 5분 안에 관리팀장 내려올 거야. 즐거운 구경거리가 될 텐데? 과연 3분도 안 돼서 팀장이 헐레벌떡 내려왔다. 잠옷 위에 급하게 외투를 걸쳤는지 단추가 엉망이었다. 유라 씨, 무슨 일이십니까? 이 사람 자꾸 나한테 반말하고 기분 나쁘게 해요. 그리고 저 노숙자,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도연을 봤다. 이 씨,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없습니다.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규정? 지금 상황 파악 못해요? 유라가 끼어들었다. 팀장님, 저 경비원 당장 교체해 주세요. 아니면 아빠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그건. 팀장이 땀을 닦았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사람을 옷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어르신도 유라 씨도 똑같은 손님입니다. 뭐, 나랑 저 할아버지랑 똑같아? 너 미쳤어? 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로비에 울려 퍼질 정도였다. 석진이 천천히 일어섰다. 아가씨, 진정하시게. 할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어른이면 철 좀 들지. 왜 한밤중에 쇼핑몰에서 빈둥거려요? 난 구경이 좋아서 왔을 뿐이야. 구경? 돈도 없으면서? 보기 싫어요, 진짜. 유라가 가방을 휘두르며 석진 쪽으로 다가갔다. 도연이 재빨리 앞을 막아섰다. 손님께 손대시면 안 됩니다. 야, 너 진짜 오늘 잘린다? 제 일은 이 건물과 모든 고객을 지키는 겁니다. 누가 됐든 폭력은 막겠습니다. 팀장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이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유라 씨,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 내가 왜 진정해요? 이 건물 주인이 누군데? 유라가 소리를 질렀다. 2층에서 야간 청소를 하던 직원들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보안실 CCTV에도 모든 게 찍히고 있었다. 석진이 조용히 말했다. 젊은 친구 고맙네. 하지만 괜찮아. 내가 그냥 갈게. 어르신, 아직 차도 다 안 드셨잖습니까? 됐어. 오늘은 이만 가야겠어. 석진이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천천히 로비를 나섰다. 도연이 문까지 따라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조심히 가십시오. 석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라가 비웃으며 말했다. 참 보기 좋네. 거지한테 인사까지 하고. 팀장님, 내일 아빠한테 보고서 올라갈 거예요. 이 사람 처리 못하면 팀장님도 문제 있는 거 아시죠? 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유라가 하이힐을 끌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문이 닫히기 전 그녀가 손가락으로 도연을 가리키며 웃었다. 로비가 다시 고요해졌다. 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씨, 내일 대표님 면담 있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알겠습니다.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팀장이 돌아가고 도연은 혼자 남았다. 석진이 앉았던 벤치를 바라봤다. 빈 종이컵 하나가 쓰레기통 옆에 놓여 있었다. 석진이 일부러 남긴 것 같았다. 도연은 종이컵을 주워 제대로 버리고 순찰을 재개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든 오늘 밤 그의 근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도연은 대표실 앞에 섰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안내했다. 이도연 씨 들어오셨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강 대표가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의 체격 좋은 남자였다. 옆에는 유라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이도연 씨 맞죠? 네, 대표님.
3년 근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했다는 평가도 있고 감사합니다. 강 대표가 서류를 넘겼다. 그런데 최근 손님과 마찰이 있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우리 딸하고요. 유라가 비웃듯 웃었다. 아빠, 저 사람 진짜 이상해요. 계속 노숙자 편을 들고 저한테는 반말하고 반말은 한 적 없습니다. 도연이 침착하게 말했다. 규정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폐점 후에는 누구도 매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강 대표가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가족한테는요. 대표님 가족이라도 규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라가 코웃음 쳤다. 평등? 웃기네. 아빠 들었죠? 저 사람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강 대표가 한숨을 쉬었다. 이씨, 당신 입장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이 건물은 우리 가족 것이에요. 당신은 직원이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에게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그 원칙 때문에 일자리 잃어도 괜찮아요?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병원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이 월급으로 돌아갔다. 대답이 없네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강 대표가 팔짱을 꼈다. 딸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상한 사람들 로비에 앉아있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번 건 넘어가겠습니다. 유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면 저도 괜찮아요. 아빠 녹음해둬요. 나중에 또 말 바꾸면 안 되니까. 도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강 대표의 눈에는 권태가, 유라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못하겠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강 대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비는 모든 고객을 위한 공간입니다. 유라가 소리쳤다. 야, 너 진짜 미쳤구나. 아빠 들었죠? 당장 해고해요. 강 대표가 손을 들어 딸을 제지했다. 이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사과 안 하겠어요? 네.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돈이나 지위로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 대표가 피식 웃었다. 이상주의자네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원칙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강 대표가 서류를 덮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로 해고 처리하겠습니다. 인사팀에 연락해서 정산 받으세요.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가 돌아서는데 유라가 비웃었다. 꼴 좋네. 원칙 지키다가 백수 됐네. 어머니 모신다며? 이제 어떡하려고?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가 풀렸다. 잘 지내세요. 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복도를 걷는데 관리팀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이씨, 내가 뭐라고 했어? 참을 걸 그랬어. 팀장님,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력서 준비해야지. 내가 아는 곳에 추천은 해줄게. 고맙습니다. 도연은 경비실로 가서 사물함을 정리했다. 3년 동안 모아둔 것들이 별로 없었다. 여벌 옷 한 벌, 도시락통, 책 2권. 동료 경비원이 안타까워했다. 형, 진짜 미안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니야, 괜찮아. 내가 선택한 거니까. 형 같은 사람이 잘려야 하나. 세상 참 불공평해. 도연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 짐을 챙겨 나오는데 로비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석진이었다.
오늘도 같은 옷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어르신. 도연이 다가가자 석진이 고개를 들었다. 오, 자네. 오늘은 일찍 퇴근인가? 해고됐습니다. 뭐? 석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제 일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 미안하네. 나 때문에. 아닙니다.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도연이 가방을 메었다. 이제 못 뵐 것 같네요. 건강하세요, 어르신. 자네도. 그런데 말이야. 석진이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아. 금방 또 볼 수도 있지. 그러면 좋겠네요. 도연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로비를 나섰다. 겨울 오후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석진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접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그랜드몰 임시 이사회 소집하세요. 전 이사 참석 필수입니다. 통화를 끄는 석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사람을 먼저 본 덕이라 했지. 이제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야. 그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다. 3층 VIP 전용 주차장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며 그의 모습이 사라졌다. 로비는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10시 그랜드몰 본사 회의실. 강 대표는 갑작스러운 이사회 소집 통보에 당황했다. 비서가 급하게 준비한 자료를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한석진 회장님이 직접 소집하셨답니다. 한 회장님이? 갑자기 왜? 강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석진, 그랜드몰의 최대 투자자이자 실질적 소유주였다. 평소엔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지만 한번 움직이면 모든 게 바뀌었다. 무슨 일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긴급 안건이라고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이사 5명이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다. 모두 평소보다 30분은 일찍 도착한 모양이었다. 정확히 10시 문이 다시 열렸다. 한석진이 들어왔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잘 다려진 정장에 명품 시계, 깔끔하게 빗은 머리. 허름한 노인이 아니라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이었다. 회장님, 이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다. 강 대표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회장님, 갑자기 무슨. 앉으세요, 다들. 석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감이 있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영 현황 점검입니다. 석진이 리모컨을 들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다. CCTV 화면이었다. 이게 뭡니까? 강 대표가 물었다. 3일 전 로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화면에는 유라가 석진을 향해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왔다. 노숙자라고 몰아세우고 쫓아내라고 명령하는 모습. 도연이 막아서자 폭력을 휘두르려는 장면까지. 저건. 강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계속 보시죠. 다음 영상은 어제 대표실 장면이었다. 유라가 도연을 조롱하고 강 대표가 사과를 강요하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석진이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강 대표 설명해 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딸아이가 너무. 모르셨다고요? 경비원을 해고한 건 어제 아닙니까? 그건 규정 위반이라는 보고를 받아서. 석진이 서류를 펼쳤다. 이도현 씨 3년간 무결점 근무.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항상 최상위권. 고객 응대 평가 우수. 이런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다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석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저는 지난 일주일간 이 쇼핑몰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손님처럼요.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로비에 앉아서 직원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은 저를 거추장스러워했죠. 하지만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이도현이라는 경비원이었습니다. 강 대표가 고개를 숙였다. 그 친구는 제게 따뜻한 차를 갖다 주고 불편한 건 없는지 물었습니다. 제 옷차림이 남루해도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석진이 걸어다니며 말을 이었다. 반면 대표의 딸은 어땠습니까? 저를 노숙자 취급하고 쫓아내라 했죠. 그게 이 쇼핑몰의 수준입니까?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성의 문제죠. 석진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강 대표, 따님 이름이 강유라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공개 사과문 작성하세요. 전 직원 앞에서 낭독하고 SNS에도 게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 보내세요. 호텔 경영 배우러 유럽 가면 되겠습니다. 3년 과정으로요. 3년이나요?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길다고 봅니다. 사람 하나 제대로 배우는데 3년도 모자랄 테니까. 강 대표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석진이 비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비서가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도연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들어왔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이도연 씨, 앉으세요. 저는 앉아요. 오늘부터 당신은 경비원이 아닙니다. 도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정식 관리자, 교육 대상자로 발탁합니다. 6개월 교육 후 팀장급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도연이 눈을 크게 떴다. 회장님,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제가 직접 봤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석진이 미소 지었다. 사람을 먼저 본 덕입니다. 당신은 제 옷이나 외모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봤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아요. 이 쇼핑몰에 당신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강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계속 대표직 유지하세요. 하지만 앞으로 3개월간 실적 점검 받을 겁니다. 인사 개편도 있을 테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 대표. 네, 회장님.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 딸도 마찬가지고. 명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나갔다. 도연만 자리에 남았다. 석진이 그에게 다가왔다. 어때요?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르신. 아니, 회장님.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내가 로비에 앉아 있을 때 기억나요? 당신은 제게 차를 갖다 줬죠.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어요. 모두가 당신처럼 행동하지 않으니까. 석진이 창밖을 바라봤다. 좋은 사람은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도연이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럴 거라 믿어요. 두 사람은 악수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남자가 이제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유라는 짐을 싸고 있었다. 눈물이 글썽였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강 대표는 서재에 앉아 한숨만 쉬었다. 로비에서는 도연이 새 유니폼을 입고 근무 인수인계를 받고 있었다.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한석진은 3층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며 로비를 내려다봤다. 도연이 손님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사람을 먼저 본 덕이지. 석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시동을 걸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했지만 적어도 오늘 하나는 바로잡았다.